와라! 안녕하세요, CY입니다. D-27일 간헐적 단식 완료했고요. 좀 피곤하네요. 집에 와서 운동을 좀 했더니 조금 피곤하네요. 일단 뭐 오늘도 똑같이 점심에 일반식 한 끼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달걀 4개, 삶은 달걀 4개와 단백질 보충제를 먹었습니다. 닭가슴살은 너무 먹기가 짜증나서 그냥 어제부터 안 먹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운동은 집에 와서 스쿼트 100개, 팔굽혀펴기 100개 이렇게 했습니다.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었는데, 아무래도 하체 운동이다 보니까 뭐 막 이제 운동 두 번째 하는 건데 뭐 무리 없이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같은 경우에는 좀 힘들더라고요. 에너지도 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행 능력, 몸이 좀 아직 첫날 운동하고 나서 몸이 좀 덜 풀린 것도 있고 좀 수행 능력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좀 삐그덕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치팅 하면서 100개 횟수만 채웠습니다. 그렇게 뭐 제대로 운동이 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뭐 일단 좀 어제는 족구만 했기 때문에 좀 더 풀고 뭔가 좀 자극을 좀 더 주기 위해서 일단 그렇게 그 정도만 딱 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매일 똑같고, 오늘 이제 제가 좀 공부를 좀 했거든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서칭도 하고, 바로 얼마 전에 FMD 식단이라고 SBS가 그걸 많이 하죠. 간헐적 운동, 간헐적 단식, 그 다음에 이제 먹는 단식이라고 이렇게 파격적인 제목으로 스페셜 다큐멘터리를 한 번씩 만들어요. 결국 FMD 식단도 좀 어느 정도 포장이 된 게 아닌가 싶어요. 800kcal 단식은 단식도 아니죠. 800kcal의 식단은 보통 운동하시는 분들이 이제 커팅기에 아마 대부분 하는 식단일 거예요. 저 역시도 했었던 거고요. 요점은 뭐냐면은 적은 양의 음식을 먹음으로써 우리 몸이 음식물을 섭취를 안 한 것처럼 속인다, 뭐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정확히 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그런 내용으로서, 그리고 이게 꾸준히 되면 안 되고 어느 정도 5일 정도, 한 달에 5일씩 2번 정도가 최대로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의 속임수죠, 사실. 그래서 뭐 이것도 역시 공복감을 못 느끼고 막 그런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일 이상을 이런 식단을 유지를 했었던 적도 있기 때문에 그때 느꼈던 이제 공복감이나 그런 거는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FMD 식단에 대해서 이제 간헐적 단식이다, 아니다, 뭐 간헐적 단식을 유지하는 분들은 설왕설래가 있나 봐요. 어쨌든 저는 몰랐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식단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배제를 하겠습니다. 뭐 이게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일단 저랑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인 간헐적 단식은 결국에 가서는 종국에 가서는 신체에, 일반인들의 신체에 기초 대사량을 결국엔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는 현재 가지고 있는 기초 대사량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영양소가 없을 때 지방을 연료로 해서 그 기초 대사량을 채우기 때문에 지방이 빨리 빠지게 되는 건데, 결국에 이제 종국에 가서는 간헐적 단식을 꾸준히 했을 때 결국에 가서는 기초 대사량을 낮추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계속 해도 지방 연소량이 결국엔 줄어든다 이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단계에서는 빠르게 지방을 걷어내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결국엔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게 꾸준히 평생 이게 효과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운동을 할 것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리고 기초대사량을 높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 같은 하고 싶기 때문에,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싶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을 평생 지속하기에는 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건강관리법으로 뭐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생활 패턴이 어느 정도 고착화되고 이걸로 뭐 기초 대사량이 낮아서 지방 연소가 적게 타더라도, 애초에 내 몸에 지방이 적으면은 적당한 관리법이 될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좀 강도 높은 운동도 꾸준히 할 것이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어떻게 작용할지, 장기적으로 어떻게 작용할지는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20일, 30일 정도는 제가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지금과 같은 패턴으로 일단 30일 정도는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효과를 보고, 이게 과연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 제 몸에 맞는지를 판단한 후에는 이제 한 일주일에 3, 4일은 그냥 일반적인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24시간씩 아니면 약간 그 이상으로 그래서 하루나 이틀 정도를 일주일에 배치를 해서 간헐적 단식을 하면은 기초 대사량을 유지하면서 지방 연소를 과속할 수 있는 타이밍이 계속 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뭐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4시간 동안에 이제 식사를 한다고 했는데, 그 이외 시간에 뭔가를 섭취를 해야 될 경우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뭐 유산균 이런 걸 먹는다든지, 아니면 뭐 비타민, 뭐 약재들, 영양제들. 그 다음에 저는 커피를 좀 많이 마시거든요. 왜냐면 카페인의 효과를 좀 보고 싶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좋아하는데, 뭐 맛도 마시지만 기능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이 고민이 되는데, 뭐 좀 막 엄청나게 과하게 먹지 않는 이상은 뭐 영양제, 알약 같은 것들, 그 다음에 유산균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커피 한 잔 정도는, 아메리카노 뭐 한 잔 정도는 어느 때 먹어도, 그러니까 특히 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저녁에 수면을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수면을 방해하지 않는 이상 그 섭취하는 거는 크게 뭐 나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피해서 이제 좀 먹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침을 먹는 식단이 아침에 일식을 하는 식단이 호르몬 통제에 오히려 더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점심 혹은 저녁으로 이제 시간대를 옮길까 생각을 했었는데, 호르몬과 관련해서,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해서 뭐 아침에 먹는 게 더 이득이 된다. 우리 몸의 인류의 진화와 뭐 관련돼서 뭐 그런 패턴에 의해서 좀 더 맞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나름 설득력도 있고 괜찮은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활이 꼭 그렇게 뭐 모든 게 딱 맞춰서 흘러가진 않잖아요. 저녁에 오히려 약속이 더 많고 친구들 만날 일도 많고 저녁에 뭔가를 먹어야 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생각하면은 뭐 호르몬에 뭐 딱 맞춰서 생활하는 것보다는 좀 더 이제 삶도 좀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친구들도 만나고 그럴 때 좀 같이 어울리고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이거는 좀 고민을 또 해봐야 될 부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더 공부를 해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내용은 뭐 이 정도고요. 이 정도고, 그렇게 공복감은 아직까지도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30일 정도 꾸준하게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계속 하도록 할게요.